자, 반갑습니다. 최멘토입니다. 예, 최근에 BMW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뭐 뉴스도 그렇고요. 뭐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꼭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MW 화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어차피 사고는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거고요. 뭐 화재가 난 차들은 뭐 매우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BMW 이미지도 뭐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이제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팔아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이미지 타격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이 사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받더라도 뭐 많은 이제 보상액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이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험난하고 고달프다.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과연 왜 독일과 뭐 서양,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뭐 그 해당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제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 소비자들에게 이 엄청난 자금의 보상을 해주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뭐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체면토로서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점이 이 독일에서 똑같은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BMW가 소비자 측에 총 1조 원의 배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고작 100만 원의 이제 보상액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자신의 차를 다시 한번 구입한다면 최근에 조금 더 이제 보상액을 올려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해줄 수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공짜로 주더라도 받을까 말까인데 뭐 100만 원, 뭐 자기 차를 살 경우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보상해 주겠다고? 이건 정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독일 뭐 1조 원 배상,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을 할 경우에 이제 그 기업이 더 이상 재계 불능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데 불구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에도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옥시 사태. 사람이 몇 명 죽었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대한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 한국에서야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겠지만 뭐 워낙에 글로벌 기업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그런 타격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존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타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죠. 그럼 뭐 폭스바겐 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뭐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보상하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그 어떤 보상책도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BMW 사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사태에도 이건 뭐 도대체 뭐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 이런 뉴스가 많아요. 뭐 한국형 레모법으론 보상 못 받는다, 이렇게 화재를 당해도 내 생명이 위급하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MW 차주들은 이제 형사 고소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좀 문제입니다.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자면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의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송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해자, 뭐 흔히 기업을 말하겠죠. 이 가해자가 합법적이지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을 때 천문학적인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 이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이제 해당 가해자는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제도,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점이 다른가?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이 소비자가 이제 피해를 증명하는가, 혹은 가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증명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이러한 이제 제도는 이제 한국에 있는 거고요. 이제 가해자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증명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을 제외한 이제 여타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 차주라고 칩시다. 제가 BMW 차주인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불이 난 거예요. 제 몸은 일단 다치지 않았고 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BMW가 불이 났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BMW 본사 측이라던가 BMW 한국 지사 측에 보상을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이 보상을 청구하는 건데 내가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이 BMW 이 차에 결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 운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새 차일 때부터 이 차에 결함이 있었다. 이것을 증명을 하면서 보상을 이제 요청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뭐 직장인이라던가 뭐 직업이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진이 빠지고 힘든 주부, 뭐 학생, 뭐 대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취준생들, 얼마나 한국 사람들 바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제 그거를 피해를 규명하고 있고 뭐 내 책임이 아니라 원래 차에 결함이 있었다 이런 걸 언제 규명합니까?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크고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절차상으로도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하는 원고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까지도 동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버유띠버트 한국은 고소한 원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피해를 받았고 나도 똑같이 피해자인데 내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한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다,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나도 이 어마어마한 보상금이라도 어마어마한 벌금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험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보상 혹은 제대로 된 페널티를 부과할 수가 없는 실정이 현재 한국식 징벌적 보상 제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뭐 더불어
원내대표죠. 이제 홍영표 의원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한국 사회 역시나 선진국처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소비자들이 물건을 믿고 마음껏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 최멘토 방송의 요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잘 기억하셨다가 뭐 언제든지 뭐 술자리에서도 친구들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뭐 동생 후배들에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이런 피해를 받을 때에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8년 8월 8일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BMW 이슈를 통해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무조건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에 대해서도 피드백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제 항상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